안녕하십니까? 갑시코보 나기마로스 사건의 발표를 맡게 된 정치외교학과 김도영, 경제학부 성소윤, 정치외교학과 유진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갑시코보 나기마로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적용되는 국제법 규정, 법적 쟁점별 판결 내용과 그 이유, 그리고 국제환경법 관련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1977년 종합적인 공동개발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협정은 다뉴브강에서 각국의 관할 수역에서의 댐 건설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협정 부속서상의 기존안을 먼저 살펴보면 체코슬로바키아 쪽에 갑치코보, 그리고 헝가리 쪽에 나기마루스랑 두나킬리티에서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나킬리티 댐에 의해서 인공호수가 조성이 되어야 갑치코보 댐이 가동이 가능하고 갑치코보 댐이 적정 수량을 나기마루스 방향으로 유출을 시켜야 헝가리가 부다페스트의 각종 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1978년 개시가 되었으나 1981년에 헝가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1984년에는 이 사업이 부다페스트의 용수 공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운동이 조직화되었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말부터 냉전 체제 해체 분위기의 조성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헝가리는 1989년에 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10월 27일 댐 건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 쪽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원안을 변경한 시안을 새로 마련해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시안을 보면 두나킬리티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뀨노보에 댐을 건설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 시안에 대해 반대를 하였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이걸 밀어붙여서 결국 1992년에 뀨노보 댐을 완공을 하고 담수를 개시하였고 이에 헝가리로의 다뉴브강 유입량이 급감하였습니다. 1993년 1월 1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이 되었고 사업 해당 지역인 슬로바키아가 1977년 협정을 승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중재 아래 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ICJ에 회부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1993년 4월 7일 특별약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헝가리가 7월 2일에 ICJ에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첫째, 헝가리의 공사 중단 및 포기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슬로바키아의 시안의 실시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헝가리가 조약의 종료 사유로서 후발적 이행 불능, 사정 변경, 그리고 조약의 중대한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로서 체결한 1977년 협정이 슬로바키아의 구속력을 갖는지, 그리고 양국 모두 위반한 조약이 장례적으로도 이행되어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적용된 법 규정과 관련하여 첫째, 국가책임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분쟁 양 당사국이 ILC의 1980년 국가책임협약 잠정 초안 규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에 동의를 해서 그 초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둘째, 조약의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 각 당사국이 1977년 협정 체결을 한 이후에 VCLT,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준을 하였고
VCLT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ICJ는 이 문제가 VCLT가 아닌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의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제34조, 즉 국가 분열 시의 조약 승계에 관한 조항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동협약 제12조 영토적 성격의 조약을 다루는 조항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였고 1977년 협정이 이와 같은 영토적 성격의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과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헝가리의 공사 중단 및 포기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ICJ는 긴급 피난의 요건에 대해서 그 행위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 그 행위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실제로 발생을 하지 않았더라도 급박하여야 하며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는데 환경손해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야 위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없고 공사 중단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슬로바키아의 시안의 실시가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ICJ는 이에 대해서 대응 조치는 상대국의 위법 행위에 상응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안의 실시의 경우에는 다뉴브강의 유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후발적 이행 불능, 사정 변경, 조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종료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 ICJ는 세 가지 주장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의 경우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객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거나 파괴되어야 하는데 헝가리의 이행 불능은 재정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정 변경의 경우 조약상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정도로 근본적이어야 하는데 헝가리의 정치적 상황 변화라든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감소 또는 환경 규범의 발달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계획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헝가리의 협정 종료 통보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로 변경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ICJ는 양 당사국이 모두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조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1977년 협정은 지역에 부착되는 영토적 조약으로서 이는 국제관습법상 국가 승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슬로바키아의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앞에도 언급했듯이 양국의 협정 위반이 협정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CJ는 양국은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하고 합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원칙인 합의는 구속한다 또는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조약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는 상호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환경법 분야와 관련된 판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과 관련하여 ICJ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시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통한 다뉴브강의 통제, 그리고 그로 인해 헝가리의 다뉴브강에 대한 일련의 권리가 박탈된 것은
국제법상 비례성의 훼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제 하천에 대한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이 국제법상 기본 원칙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적 긴급 피난과 관련하여 ICJ는 긴급 피난의 요건으로 본질적 이익의 환경적 우려 또는 생태계의 보전이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이 중대하고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피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환경적 위험으로 인한 생태적 긴급 피난의 주장이 남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인데 ICJ는 이 판결에서 경제적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화시킬 필요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고 언급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분쟁 해결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ICJ의 다수 의견은 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헝가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견에서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주장은 이후에 2010년 ICJ가 펄프밀스 사건을 통해 받아들였고 이틀로스 역시 2011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갑시코보 나기마로스 사건은 환경법이 주된 내용인 판례는 아니지만 그 이후의 환경법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